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2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제가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 생일마다 매년 비가 내리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비가 내리네요.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모두 조심하시고요.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카오 게임즈가 청약 열풍으로 신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G 가입자 증가와 데이터 댐 소식으로 관련주들 움직였고, 현기차 미국 판매가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말씀드렸듯이 크게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28,5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지만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없다.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쉬어가는 구간인데, 위쪽으로 한 차례 회복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이탈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다. 위쪽으로 한 차례 이렇게 살짝 양봉을 세워주면 그러면은 이제 28,500을 이제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밀렸다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근데 현재 미증시도 돌파하는 모양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에 의해서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온 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54.8이었는데 56으로 나왔죠. 그래서 7월 54.2보다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지수 상승에 엄청난 작용을 하진 않고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위챗, 틱톡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앱에 대한 제재 충분히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라고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 정책국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발언 자체만으로도 제재하지 않더라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앱을 사용하는데 좀 꺼려 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발언이 나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에서도 이제 꺼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코스닥과 나스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12,000포인트에 벌써 근접을 했습니다. 만스닥 얘기, 우스갯소리로 만스닥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000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나스닥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자, 우리 증시로 돌아오면 코스피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만족을 못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장중에는 보합권 등락 보이면서 약보합권까지도 전환이 됐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 강세장에서는 저희 회원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장중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왜?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으로 보이고 전날 강세로 끝났다라고 하면, 미증시 강세면 우리나라는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혹은 개장시에 위쪽으로 가려는 모양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이렇게 하락 압력을 보이면서 장중 조정을 보인다.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 찍고 이렇게 마무리에 장 마감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이런 정강 후약 정도가 나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강 중약 후강이 나온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강으로 시작해서 강한 증시로 시작해서 중간에 조금 약해졌다가 마감에 강해지는,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 수급입니다라고 제가 이거를 2300포인트 돌파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께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에서 나오는 수급이다. 기존에는 반등장 같은 경우는 무한 유동성으로 이런 움직임보다는 위로 가면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많이 보였지만, 그 반등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시작되면은 이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이다, 자주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건 아니더라도 자주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은 장중에도 오늘은 그렇게 위험한 수급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코스닥 주식을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매하고 있고, 거의 1위1비식으로 하루에 매수했다 하루 매도했다가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일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엄청난 물량을 다시 매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적인 게 중요한데 8월 말일 날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뭐 역대 최고 금액을 매도했을 뿐이지 그 연속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물 같은 경우는 전일 재매수가 나왔고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이 매도했다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에서 하락 포지션을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마감 동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아니 이거 기관입니다. 녹색은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외국인이고 녹색이 기관이에요.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매수를 확 끌어올리죠. 그럼 외국인들은 받느냐고 이렇게 매도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죠. 요즘에 기관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려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말 뜻은 선물 매도 포지션은 하락 포지션이죠.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 같은 개념인데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그러면은 기관들은 아랫방향을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펀드를 환매하고 자꾸 기관 돈을 이제 인출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아랫방향, 하방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관들도 주식을 매도하는 게 하방향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들이 자금을 찾아가기 때문이고 선물은 자꾸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장마감 부근에 뭐 1000계약, 2000계약, 몇천 계약 이렇게 꾸준히 환매를 하는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알면은 외국인들은 상승 포지션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파생으로 기관도 하방향 포지션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옵션 동향을 보면은 위쪽에 살짝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2400 위쪽은 막혀 있고 2300 아래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콜옵션 한 3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한 금액이 2400 전후되는 부근, 요 구간 쪽에 매수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기까지 이제 뭐 내일로 치면 이제 일주일 남은 건데 아무래도 2400 정도에 걸쳐 놓거나 아니면 살짝 돌파 시도 나왔다가 2400 전후에서 이제 마감하거나 현재는 이 정도 수급까지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향은 뭐 만약에 돌바락제 가서 밀려도 2300 정도 전후 여기 흔들기 정도인 거고 위쪽으로는 2400. 그러니 위쪽으로 현재 한 2% 정도 열려 있는 거 아래쪽으로 한 3% 정도 열려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뭐 급등도 급락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도 수급만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 대신 그 이후에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우리가 손실 보려고 재테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 뭐 고객 예탁금, 뭐 신용융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외국인들의 동향 그리고 기관의 동향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양대 메이저 세력들의 동향을 알려드리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일부는 그렇게 불안해 하시지만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 계속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넣고 있잖아요. 올해 고객 예탁금 뭐 지금 53조 넘어서 뭐 100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100조까지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들과 기관은 파생으로 자꾸 위쪽 방향을 구축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현금을 계속 끌어다가 기관 투자자분들께 맡겼던 자금도 찾아다가 직접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규제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금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금 화랑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보세요. 보지 마세요가 아니고 같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랜 구독자분들은 지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큰 틀을 놓친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돌발악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큰 틀에서 돌발악재가 발생해서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하방향을 얘기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기대감이 없네요. 조금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게 옳았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은 판단이 안 서지죠. 시간이 지나서 판단하기에는 늦어요. 저희가 이제 좋은 시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뭐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이 정보의 분석을 가리고 그리고 어느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것도 이 안목도 실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할 게 아니라면은 이런 좋은 투자 전략을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이런 투자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애널리스트, 좋은 전문가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안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부정적인 댓글만 다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약세를 생각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버스를 들고 갈 시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현금화하고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버스 볼 시기 아니다. 그리고 소외주를 들고 있다. 혹은 내 종목이 똘똘하지 못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종목 한두 종목 있는 거 교체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반등이 먼저 나온 것들은 저희는 교체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언행일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보셨으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나중에 한참 뒤에 뒤늦게 하지 마시고 결정됐을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방법도 알려드렸죠. 교체할 때 한 번에 매도하시면은 뭐 저 같은 경우야 제가 선택을 해서 매도합니다, 교체합니다라고 해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쉽게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3분의 1씩 3일 동안 매도하시면은 한결 가볍게 정리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1도 어렵다. 그럼 5분의 1씩에서 일주일 동안 매도하시면 돼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5거래일 동안 장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강조해 드릴 테니 약세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추후에 위험성이 생기면은 그때는 제가 당분간은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는 수익을 보실 분이 아니라 어려운 장을 좀 피해 가실 분 그리고 극복해내실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수익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니 그런 분들이 저희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역시나 뭐 고점 어제도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조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면은 최고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돌릴 것이다. 750포인트 돌파하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나스닥은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강한 증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쪽에 청약 열풍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일반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24.85대 1입니다. 1524. 대단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증거금만 해도 58조라고 하니 뭐 대단하죠. 그래서 한때 모 증권사 HTS가 먹통이 되는 현상까지 나왔는데 얼마 전에도 이 원유 ETF 때문에 뭐 다른 증권사 ETF가 이제 그 HTS가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기억날 정도로 엄청난 열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 하시고 관련해서 그렇다고 너무 다른 게임주들이 마구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좀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원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무리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빅히트가 이제 뭐 10월까지 상장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코스피 상장 쪽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남은 뭐 최고의 대어라고 뭐 볼 수 있겠죠. 이제 SK 바이오팜과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청약에 들어갔으니 이제 빅히트가 남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 조사하는 거 맞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자꾸 무리해서 상징적인 삼성이라는 존재를 검찰이 너무 파워게임으로 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라는 시각들이 이제는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벌하면은 다들 일단 뭐 말부터 하고 봤는데 요즘에는 조금 반응이 좀 너무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이제 결과를 못 내고 이제 지금 같은 좀 어려운 시대에 자꾸 이제 너무 좀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파워게임 아닌가라고 검찰이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사이 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양이 나왔고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 뭐 이부진 뭐 관련해서 이제 호텔신라가 저렇게 CO 리스크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뭐 얼떨결에 75,000원 요 저항 구간을 넘어와 있습니다. 호텔신라. 예, 코로나의 최대 피해주 중 하나가 되겠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75,000원 구간 정도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75,000원을 유지 못 해준다라고 하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 여기를 유지해준다라면 8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죠. 만약 여기까지 돌파해준다면 95,000원을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런 이슈 가지고 가장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이런 뭐 숙박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글쎄요. 저랑은 좀 아이디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슈는 이슈로만 짧게만 보고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도 좋은 이슈가 있었던 게 갤럭시 Z 폴드 2가 전일 저녁이죠. 9월 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이니까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팩2 개최된다. 그래서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기존의 갤럭시 폴드처럼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뭐 디자인이랑 봤는데 힌지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럼 힌지 부분 강조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그러면은 KH바텍 같은 경우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신기하게 이 접히는 부분 있죠. 폴드가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 접히는 부분 요 부분의 색깔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KH바텍 쪽에서 조금 얘기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요 21선이 아래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제 완만해지고 있죠. 요게 꼬리를 말아 올리면은 당장 뭐 튀어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꼬리를 말아 올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충분히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어려울 때 좀 담아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개해드렸었죠. 뭐 ICD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힘스 같은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G 가입자 자 증가가 되었다.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5G 가입자 수가 785만 명이 넘었습니다. 785만 7,20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 48명, 거의 50만 명이 늘었죠. 48만 7,09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5G 가입자 비율이 전체 대비해서 11%를 넘었습니다. 11.2%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추가 가입자까지 해가지고 800만 명 이상, 이제 8월이 뭐 마지막까지 봤을 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명 이상이 될 거고 올해 1000만 명은 그냥 기본적으로 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5G 관련주들 뭐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죠. 우리 뉴딜 정책 중 하나로 이제 데이터 댐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이제 7대 핵심 사업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뭐 기업이랑 기관을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달부터 사업 추진한다고 하니 5G 관련주 쪽, 장비주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뭐 KMW 뭐 여전히 뭐 이 친구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조금 묵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또 안정적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가 멋진 모습 보였고, 그래서 8만원 넘어가서 10만원 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고, 뭐 삼지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12,000원, 500원 위쪽으로 빼꼼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뭐 내밀고 5G 쪽 얘기가 나올 때 애플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내달 10월에 아이폰 11을 4종이나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노텍이나 뭐 이런 BH 같은 관련주들, 그래서 전일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서로 이제 뭐 티격태격 하면은 이런 애플 관련주는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애플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됐었는지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리면서 극복을 해내는 모습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뭐 여기에 뭐 실리콘워스나 뭐 다른 종목들이 있지요. 참고하시고요. 자, 영진약품 한번 보고 가야겠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덱사메타손 성분으로 돼 있는 이제 덱사코티 실정의 허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뭐 의약품으로 이제 승인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가 이런 뭐 정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영진약품은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알려드리면 KTNG의 자회사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랑 120억 규모로 이제 적외선 영상 장치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산불이든 뭐 저런 수해나 기상예측, 국토관리, 도시 열섬 현상 뭐 이런 분석할 때 주야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뭐 이 종목을 이끈다기보다는 고점을 돌파하는데 한몫하는 정도, 그리고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보다는 단기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겠죠. 현대기아차가 이제 8월 미국 판매량 감소했다라고 해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18만원 저항 앞두고 그냥 쉬어가는 핑계거리 정도가 나온 거예요. 과도하게 밀린 거 아닙니다. 요거 2% 정도 밀려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기차 쪽으로 집중해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라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수소 쪽에다가만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소 쪽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전망은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전기차가 되는 것이지만 전기차 쪽이 메인이 되고 수소가 좀 부가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소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내부에서도 파워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소파와 전기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수소파가 우위였을 때는 제가 현대차는 당분간은 저는 뭐 보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조금 움직임이 변화가 보이면서 전기차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하면 현대차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내내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가 뭐 소외주인 거는 당연한 거니까 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건 맞는데 최근 동양이 배터리 3사 쪽에 LG, 뭐 삼성, SK 수장들을 만나면서 전기차 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죠. 이제는 수소차가 아닌 전기차 쪽을 메인으로 가고 수소차를 부가로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계속 협력하고 뭐 조인트 벤처 얘기하고 계속 좋은 방향을 이끌고 있죠. 그러면은 현대차가 생각보다 못 올라가네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못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요거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밸류 지금보다는 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전기차 쪽 이제 이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냥 배터리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근데 현대차를 작년과 올해의 현대차는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작년 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지켜지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판매량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뭐 7.5% 감소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있던 사실이다. 이거 뭐 크게 급락할 정도는 아니다. 18만 원 저항 앞두고 살짝 쉬어가는 핑계거리 만드는 수준이다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44,000원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렸죠. 그리고 44,000원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쉬어가는 흐름, 그냥 횡보하는 흐름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면서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현기차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흐름이 달라졌다. 내부에서 내부 정책으로 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수소차가 메인이었지만 이제는 전기차가 메인으로 나오면서 이제 움직임이 달라졌다.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가시면은 왜 현대차가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